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민주당에서 추가로 공개한 녹취 파일 소식입니다. 3개의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3개 파일이 윤석열과 명태균 사이에서 있었다고 하는 이른바 그 공천 개입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자기 주변 지인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뭐 이런 뭐 경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과장해서 좀 말하기도 하고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천기누설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중요한 진행 경과, 공천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공천 이거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려고 이 윤상현 의원을 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앉혔는데 윤상현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확 그냥 예, 압력이 잔뜩 들어갔다. 그래서 뭐 윤상현이 뭐 지랄지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공개되는 내용은 공천 개입을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천 개입은 지난 2022년 6월 달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겁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뭐 누군가를 뭐 공천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공천하고 누구는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선 의원을 포함해서 김영선 외에 뭐 다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사람들 얘기까지 포함을 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태균 씨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뭐 그런 것 입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자기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직접 미륵불이라고 본인이 직접 주장한다기보다 남들이 나를 미륵불이래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있다 이런 얘기로 합니다. 자기가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나오는 얘기가 윤상현이 말이야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말이야 지 멋대로 그러다가 말이야 시계입을 한 방 얻어맞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미륵불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상현 정도는 좌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국힘당 그 지방선거 공천에도 손을 쓸 수가 있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김건희와 직계 라인, 이른바 비선이기 때문에 그런 그 영향력이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이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파일이 공개됐어요. 제가 보면서 오늘 아마 이와 관련된 보도가 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오후 3시 무렵에 공개한 것인데요. 함성덕한테 내가 시켰지 나더러 미륵보살이래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함성덕한테 시켰다는 것은 윤상현 의원한테 뭐 어떤 의사를 전달해라 그 얘기를 내가 함성덕한테 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성덕이라는 사람은 경기대학교 교수인데요. 대통령학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지요. 윤석열하고도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이 비선 논란에도 이 함성덕이라는 사람이 한번 연루가 된 적이 있어요. 임혁백 교수 아시죠?
그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여야 뭐 영수회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 영수회담의 이 배경에서 회담을 성사시키고 또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특별한 제안을 하는데 뭐 예를 든데 뭐 이재명한테 불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뭐 공천에서 제외시킨다는 등 뭐 중용하지 않겠다는 등 이런 식의 뭐 약간 딜을 치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때 이 그 비선에서 어떤 이 의사 전달을 해줬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임혁백 교수와 함성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성득이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의 메신저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메신저를 채용한 사람이 누구다? 나야 나라고 명태균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이 녹취록 내용을 이해하기 수월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주변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 들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녹취록 가운데는요 아주 찰진 욕설도 나옵니다. 그 찰진 욕설에 대한 보도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아무튼 뭐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기가 차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 세 개의 파일에서 결국에는 이 비선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것이고 사실상 윤석열 아니 진짜로는 김건희가 공천을 좌우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거의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미륵보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파일인데요. 2021년 8월 15일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명태균하고 이제 처음 만나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미륵보살이니까 그래서 윤석열하고 이렇게 조인도 되고 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내가 윤석열 캠프에 불러 넣었어. 끌어 넣었어. 어떻게?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설득한 거 아니겠니? 봐, 내가 이렇게 미륵보살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뻑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자뻑도 좀 심한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데, 예,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학 만들고 김영삼, 김대중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냐고.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미륵보살? 네, 어떻습니까? 내가 미륵보살이라서 서울 사람들이 나를 미륵보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손을 대는 거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성과가 윤석열 캠프로 끌어넣은 거였어. 어떻게? 함성득 교수를 시켜가지고 내가 했지. 함성득하고 윤상현하고 엄청 친하단 말이야. 그리고 함성득이 나를 말이야 미륵보살이라고 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캠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캠프 구성에도 좌지우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실까요?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보실게요.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네. 예지력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많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지력이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뭐 과장된 어떤 공개, 뭐 자랑, 자기 자랑이라고 보는데 앞서서 미륵불이라고 했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예지력까지 있어. 그래서 내가 미륵불이라고 불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이 명태균 씨가 지인한테 자기 자랑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체로 보면 다 녹음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 윤석열을 하고 명태균의 관계, 사실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관계가 어떠한 정도였는지 좀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죠. 명태균과 김건희가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졌다는 등, 뭐 전생에 뭐 어째서 뭐 함께 만났다는 등, 뭐 조상이 공덕을 들였네 하는 그런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과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등장은 대단히 무속이나 주술적인 영향, 우리 그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사이비 이단의 냄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죠. 야, 참 한 번 더 들어보시겠어요? 야, 참 네.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네, 참.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녹취록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길고요, 내용도 조금 많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길었어요. 질문하는 대목이 들어가는데 질문을 빼고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질문을 어느 정도, 질문이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녹취록 나갑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들이 가갖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새끼라 하다. 이 새끼가 미친 새끼 아이가 그러면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울지.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들이 가갖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새끼라 하다. 이 새끼가 미친 새끼 아이가 그러면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울지. 나중에 네. 자, 질문과 함께 이 대화 내용을 함께 제가 나란히 포함을 시켜 드렸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다시 한번 하나씩 끊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들이 가갖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네, 이 부분은요.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뭔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함성득 교수가 윤석열한테 되게 핏대를 올리면서 화를 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난리를 쳤는데 그 난리 친 것 때문에 윤상현이 유탄을 맞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질문이 이거예요. 김건희가 윤상현한테 전화를 했나? 나중에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함성득이가 가서 막 난리를 쳤어. 난리 쳤기 때문에 그 전화가 김건희에서 윤상현한테 전화가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여기 김건희는 윤석열과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윤석열과 함성득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새끼라 하다. 이 새끼가 미친 새끼 아이가 그러면서. 네,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고 하니요.
그 함성득 교수가 난리를 쳐가지고 아마 윤상현 의원이 뭐 정해놓은 공천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또 난리를 쳤다. 그러면서 이 공천에 개입한 명태균을 보고 개새끼 소새끼 했다더라. 미친 새끼다. 뭐 이렇게 그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이거죠. 함성득 교수도 어찌 보면 뒷북 맞은 뒷북 맞은 거지.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또 가서 울고불고 난리 치겠지 이렇게 한 거죠. 예. 자, 다음 얘기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새끼가 미친 새끼 아이가 그러면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나중에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도 유분수지.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공천을 안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믿고 윤상현한테 공천위원장을 맡겼는데 아니 윤상현이가 이렇게 배신을 때리네? 야,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네? 라고 하는 거죠. 질문이 이겁니다. 윤상현을 공심위원장 시켜놨는데 말을 안 듣고 말이야. 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지? 라고 답한 그런 상황인 거죠. 앞에 있었던 대화랑 쭉 연결해서 보시면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네요. 자, 어떻습니까? 참 이걸 뭐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국 명태균 또는 김건희 혹은 뭐 어쨌거나 윤석열의 비선 이런 사람들이 공당의 이 절차를 완전히 개박살내고 자기들끼리 공천을 주물럭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달리 말하자면 결국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이 공천을 쥐락펴락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좋은데 그래서 함성득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함성득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대의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대통령학을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걸로 유명해요. 윤석열과는 아주 가까운 절친이고요. 또 비선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사이에 영수회담을 할 때 비선이 가동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임혁백 교수, 역시 그분도 공관위원장이셨습니다. 임혁백 교수, 그 다음에 이 함성득, 이 두 사람이 비선 라인으로 작동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사이에 그 만남 이전에 서로 필요한 얘기들이 오갔다, 뭐 교감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 윤석열이 한 얘기가 이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 전달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이재명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내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윤석열 측에서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사실 윤석열이 자기 퇴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였던 거죠. 아무튼 이 함성득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의 비선으로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윤석열의 비선이에요. 숨겨진 비선. 근데 이 숨겨진 비선을 좌우한 사람이 명태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자료 보시죠. 언론 보도 내용 바로 요겁니다. 함성득, 임혁백, 영수회담 비선 역할 주장 파문이라고 돼 있는 기사 보이시죠? 네, 바로 이때 있었던 일인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비선이라고 알고 있었던 건 역시도 사실은 진짜 비선은 아니었다는 거지. 비선이 내세운 각해무사였던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 세 개의 이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세 개 파일의 내용은 결국에 윤석열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보다 더 센 내용들을 하나씩 둘씩 공개하리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전후 사정이나 맥락이 확인되지 않은 전후 사정이나 맥락을 알지 못하고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공천 개입 말고 오늘 새로운 의혹도 하나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뉴스타파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윤석열한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던 그 직보한 바로 그날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 인근에 호텔을 예약했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아니 뭐 호텔 예약한 게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짜 여론조사가 실존했다. 지금 윤석열은 그런 거 없었다라고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도 뭐 여론조사 한 거 없다, 뭐 가짜 여론조사 한 것도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짜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가 실존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인 겁니다. 당시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뭐 2,000명 되는 거 저 지금 결과 나왔어. 그거 빨리 보내봐. 이거 윤석열한테 가지고 가야 돼. 뭐 이런 얘기 전화 통화를 하는 그런 녹취 파일은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 녹취 파일과 연결이 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공짜 여론조사를 하고 그거를 직접 윤석열한테 보고하러 갔는데 보니까 비행기표도 끊었고 호텔까지 예약했더라. 그러면은 명태균이 서울을 갔다라는 게 입증되잖아요. 실제로 그 녹취 파일, 전화 녹취 파일에는 뭐 서울 가는 비행기표 뭐 알아봐 달라. 그 다음에 호텔 좀 잡아 달라. 뭐 이런 그 전화를 해요.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이 내용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24년 3월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이게 한 2,000명 정도 돌렸대요. 이거를 직접 들고 명태균 씨가 서울을 가는데 역삼동 호텔에서 1박을 했다. 그래서 이 1박한 영수증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이 비슷한 사례는 2022년 1월에도 한 번 더 있는데 이때가 윤석열한테는 상당히 위기였던 때였다고 하죠. 예. 바로 이때도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윤석열과 명태균 사이에 공짜 여론조사가 실존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하면요.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파일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뉴스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지금까지 썰로만 떠들고 있는 그러니까 유력한 정황만 나들고 있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등장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천 개입, 그 다음에 공짜 여론조사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 선거법 위반 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힘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당선인 신분이 때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선인 신분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건 당선인 이 문제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범죄는 기수 시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죠.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 공천장을 수여하는 시점입니다. 공천장 수여는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다음인가 다음 날인가 그날 돼요.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기수 시점, 선거법 위반의 기수 시점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윤석열이 취임한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뭐 공무원 이내 아니네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장관을 지명합니까? 공무원도 아닌데 사무실을 제공하고 경호까지 제공합니까? 예. 대통령 당선인은요, 이미 그 자체로 공무원 혹은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헌법에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 당선인한테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헌법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게 명백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법이 적용될 여지는 여전히 많습니다. 자, 뭐 이와 같은 얘기는 김용민 의원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전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윤석열의 심장을 향해서 지금 칼이 하나, 둘, 칼끝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칼끝을 우리는 좀 더 날카롭게 그리고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